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시코라고 합니다. 저는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커미션 하나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 600건 이상.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래프에서는 제가 130건 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 24년도 이후부터 크래프를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까지 한 거를 치면은 이제 오픈 카톡으로 한 것까지 치면은 600건 이상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수익치는 아마 200만 원 정도?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복과 병을 하면서 번 수치입니다. 현재는 취업 준비 때문에 예약으로만 커미션을 받고 있고 가벼운 이제 용돈벌이 정도의 수익을 위해서 소수슬롯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커미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가장 첫 번째로 처음 커미션을 시작할 때는 가장 힘드신 부분이 내가 올렸는데 이제 크래페잖아요. 크래페 올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몇 달 동안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가격의 샘플 모집으로 신뢰를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초기 커미션을 해보려고 하실 때는 샘플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하시겠지만 아마 90% 이상은 팬아트이거나 오리지널 캐릭터를 그린 그림일 거예요. 근데 사실 팬아트나 자켓은 내 손에 가장 잘 예쁜 캐릭터를 그리는 거라서 실제 내 실력보다도 더 높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커미션을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부분인데 실제 사람들은 커미션 샘플이 있는 커미션을 보통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받는 대신 샘플을 받는 거죠. 샘플가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정가의 절반 정도로 해놓으시고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샘플임을 알 수 있는 워터마크를 함께 넣어주신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커미션을 해가지고 샘플을 얻었구나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 이제 내 최고의 그림은 샘플로 쓰지 마세요. 가격적이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풀티스 커미션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내 최고의 그림을 샘플로 올려서 사람을 끌어들여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본인의 최대 그림이 100이라고 치면은 가급적이면 샘플은 80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샘플은 실제 커미션 샘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오리지널 그림이나 팬아트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내가 샘플을 확보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샘플을 올리셔도 괜찮아요. 80%의 그림을 올릴 때는 가격도 그 80%에 맞춰서 올리는 게 좋으시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가급적이면은 샘플보다 잘 그린다는 마인드로 해서 그 80%를 올린 거를 실제로는 100을 소비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치면은 대부분은 좋아하셔요. 왜냐면 샘플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샘플보다 잘 나오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샘플보다 못 나오는 거는 타격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의외로 커미션이 생각보다 재방문율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금액이 높은 풀티스 그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통 간단한 낙서 커미션 같은 거는 한 번 넣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높을수록 검증된 작가에게 다시 맡기려는 심리가 되게 강해져요. 저도 예약문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재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위터 알티봇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자동보, 수동보 등이 있는데요. 트위터에 커미션 알티봇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몇 개의 봇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트위터에 한 서너 개의 멘션으로 같이 달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같이 예약으로만 받는 사람도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크래페 같은 커미션 사이트에 올려도 금방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홍보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트위터 홍보부터 사용하게 되면은
무특정 다수에게 특히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트위터가 없다 그러면 그림 계정이든 커뮤니티 계정이든 만들어서 무조건 트위터랑 함께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데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위터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감기한은 조금 타이트하게 슬롯을 한 번에 많이 받지 말 것.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마감기한이 한 30일 정도잖아요. 그리고 막 빠른 마감 추가금을 받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동천을 하는 방식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최대 이제 보면은 20일 마감으로 되어 있긴 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풀테스 같은 경우에는 한 14일에서 20일 정도, 그리고 뭐 이런 부상 같은 거 아니면 낙서 커미션 그런 것들은 한 7일 정도로 추천하긴 합니다. 제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풀체색 때랑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통합해서 20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7일 이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작업 탄력성을 높여서 회전율을 높이는 쪽에 가깝긴 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30일을 해놓고 슬롯을 한 4-6개 받아서 작업해야지 하면은 대부분은 20일 정도는 놓을 거고 마지막 10일 동안 막 허덕이면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한 2개 정도 받고 타이트한 마감 기한을 설정해놔서 이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컴플레인 대응이고 재방문율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갈아엎어야 되는 작업이 아닌 이상 이제 의뢰자분이 수정문의가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본인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엔간하면 수정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약간 커미션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약간 조금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그림체에 왜 갑자기 약간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커뮤니션 분들이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긴 한데, 미래자 입장에서도 작가한테 불만을 말하는 거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 왜냐면 대부분의 커미션 넣으시는 분들이 내가 하는 피드백이 작가한테 싫어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 내용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되게 사소한 수정이고 그것만 고쳤으면 내가 100%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경험상 대부분은 사실 진짜 막 10분이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한 1분, 2분? 그 정도 터치만 해주면은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그렇게 수정 요청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정을 해드리는 게 좋고, 저도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이제 무간펌으로 진행을 하는 타입이라도 누락 및 오류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끔 진짜 조심스럽게 문의가 오실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수정을 해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재방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커미션의 수입에 어떻게 높이느냐는 새로운 사람을 올리는 것보다도 이미 한번 왔던 분을 다시 끌어들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커미션을 텍스트로 진행을 하면은 약간 조금 귀찮으신 건지 되게 대충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약간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커미션이 서비스업도 아닌데 그렇게 신경 써야 하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솔직히 말하면 커미션은 서비스가 한 30-4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와 어떤 피드백이 왔을 때 제가 조금 자존심을 죽이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글을 바라보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재방문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말로 잘 이제 수정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너무 그거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피드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인 게,
그것만 고치면은 완벽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 이거 다 없다 싶으면은 아예 수정 요청부터 안 하거든요. 근데 수정 요청을 한다는 거는 그것만 고치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라고 싶었기 때문에 요청을 주신 것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미션의 현실적인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커미션의 수입은 알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으로 하시기에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부업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의 이제 알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0만 원 벌었던 시기에도 거의 그림만 한 달 동안 70에서 80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 이상 그린 셈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입이 내가 풀치색을 그린다고 치면은 한 50만 원 넘어야 먹고 살만한 텐데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외주로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커미션은 학생 시절이 용돈벌이나 아니면 부업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그림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누군가 내 그림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을 지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제가 커미션을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시작한 게 커미션이었어요. 커미션을 해서 아무도 내 그림을 안 찾으면은 그림을 접자 라고. 근데 찾더라고요. 내 그림이 정말 이 사회에 누군가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나니까 이 길이 나한테 맞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런 자존감 지킴이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커미션을 하는 동안은 생각보다 실력이 엄청 늘진 않아요. 오히려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더디게 늘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정적인 시간 내에 특정한 퀄리티를 뽑아내는 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하던 방식으로 하려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잘 안 늘어요.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정말로 돈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하면은 커미션을 많이 받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내가 커미션을 받는 거는 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나 정도만 이제 받으면서 그 하나의 그림에 동시에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 그림을 그릴 때 공부랑 이제 그림이랑 따로 두세요가 아니고 이 커미션 그림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걸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발전을 해 있어요. 그리고 발전을 했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올려놓은 샘플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그림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통에 외주 넣어주시는 분들은 퀄리티가 높아지면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커미션을 하시면서 실력 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미션 그림으로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커미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팁들이었고요. 원래 이 계정이 스피드 페인팅을 올리는 계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버튜버를 한번 써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커미션을 워낙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팁을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답변들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 궁금하시면 스피드 페인팅 영상도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두 커미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